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세법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조세 총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통 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X입니다. 보통 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보통 징수라 합니다. 특별 징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민법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정착물 중에는 수목, 교량, 돌담, 도로 포장, 도랑 모든 것이 들어가죠. 조세 취득세의 대상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되어집니다. 세 번째,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납세자는 납세의무자, 징수의무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 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여러 사람이 같이 내는 거죠. 보증인, 한 사람의 세금에 대해서 보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납세의무자라 하고요. 2차 납세의무자는 1차 납세 못 냈을 때 2차로 내는 사람이죠.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죠.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죠. 그죠?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람을 특별징수의무자라 하죠. 그래서 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맞는데 납세의무자에 징수의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의무자고요.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합니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은 O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정답은 O입니다.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지요. 제척기간 만료를 의미하며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그 외에 납부 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납부 의무가 소멸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요번 해에 많이 냈습니다. 그럼 환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환급된 걸로 전번에 미납된 부분을 충당하는 경우 이때는 납부 의무가 당연히 소멸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 징수권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죠? 징수금 납부 의무가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국세는 5억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제척기간이 10년이 되어집니다. 충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초과 납세했을 때 환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환급 시 미납세액이 있으면 먼저 직권 납부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충당이라 하고, 이때는 당연히 다 낸 것이니까 납부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무신고인인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은 O입니다.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는 아니지만 무신고했다, 그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요. 일반 무신고는 20%, 그죠? 그 다음에 과소신고는 10%입니다. 같이 비교해서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40%입니다. 요거는 같죠, 그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20% 원칙, 일반. 그 다음에 과소평가는 10%, 부정할 때는 40% 똑같습니다. 납부지연, 늦게 냈다는 거죠, 그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와 같이 국세는 둘 다 적용되어지고 지방세는 요 하나만 적용되어지는데요.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봅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3%의 가산세가 추가되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내지 않으면은 1 단위로 가산세가 추가되어지는데 10만분의 25, 0.025%가 매일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 납부지연 1계산 0.025 10만분의 25 기억합시다. 일곱 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해 무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은 X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죠?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한 무신고 40%, 그죠? 그 다음에 과소신고 10%, 부정한 과소신고 40%. 똑같이 외웠었죠? 여덟 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고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은 X입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무신고가 20%라 그랬잖아요, 그죠? 100분의 20. 부정과소신고는 40%, 무신고 똑같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기본법상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서 10만분의 25만큼씩 1일 단위로 가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의 경우 1만 적용되어진다 했죠. 미납부세액 곱하기 10만분의 25, 0.025% 곱하기 미납한 일수만큼 해서 가산세가 매일 추가되어집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였을 경우 3% 가산세를 냅니다. 열 번째,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11번째,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부분세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은 O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 곱하기 10만분의 25 곱하기 일수 매일 적용하는 가산세고요. 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부액 곱하기 3%가 되어집니다. 12번째, 지방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지방세관계법 해당 세목이 나타나 있겠죠. 13번째,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14번째, 종합부동산세는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에 관련되어진 세금은 피담보 채권에 우선한다고 이야기했죠.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재산에 관련되어진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지방교육세, 소방분 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은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 즉 피담보 채권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이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위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이와 같은 세금보다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법정기일 전에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재산세에 관계되어서는 먼저 배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 지방세에는 우선하죠. 15번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세와 같은 조세와 피담보 채권이 경합하면 위의 조세가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은 X입니다.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 이와 같은 것들이 피담보 채권이 사전에 설정되어져 있더라도 우선하게 되어집니다. 16번째,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라 직계 좀비 속의 재산을 경매받은 것은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매받은 것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따른 처분 위에 있죠. 두 번째,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했는데 그것을 자녀나 배우자가 구매했을 경우, 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캠코죠. 캠코에 공매된 경우 이를 또 매수하였을 때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남편에게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 자식이 돈을 지불하고 샀다. 이와 같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을 때는 이는 증여로 보지 않고 매매로 봐야 되는 것이죠. 17번째,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정리세로 보지 않는 경우 경매, 파산 신고로 처분된 것을 매수했을 때 공매, 그 다음에 명백히 인정되어지는 경우 이때는 정리로 보지 않는다. 18번째,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은 X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리일 때는 정리로도 보지 않는 것이죠. 19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다만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에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는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그 대가가 있을 경우 그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기억하도록 합시다. 20번째,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도 할 수 있고 사후에 할 때는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21번째,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은 O입니다. 양도담보물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다시 담보물 제공자에게 환원되므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돈을 차입했을 때 어떤 물건을 담보로 타인에게 주고 났을 경우 이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하고 나면은 이 담보물을 다시 환원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양도담보의 목적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니다. 정답은 O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23번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다. 정답은 O입니다.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때입니다. 또한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입니다. 24번째, 개인분 주민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외워라 그랬죠. 6월 1일.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때, 소득세하고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과세에 표준되는 세목, 즉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금액,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애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 되어집니다. 반복하여 들어봅시다. 반복만이 학습의 최선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